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서해안의 폭설의 원인 그리고 한파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민경 YTN 기상재난 전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은 지금 추위만 이어지고 있는데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눈이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내린 건가요? 네,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눈구름의 이동을 볼 수 있는 레이더 영상 준비했는데요. 네, 화면 보실까요? 이 북서쪽에서 이 눈구름대가 계속해서 충남과 호남으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구름의 상황을 잠시 보시면요. 이렇게 일부는 강하게 발달해 있는 반면에 일부는 이렇게 약한 상태로 섞여 있어서 어떤 구름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이 눈이 강하게 쏟아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는데요. 이 순창과 부안 등 전북 지역에서는 15cm 안팎의 눈이 쏟아졌었고요. 네. 이 충남 서천과 경남 함양 등 이 영남 서쪽 지역에서도 10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네, 지금 레이더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서해 쪽에 이렇게 눈구름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이 찬 공기가 바람을 타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공기와 바다의 온도 차가 클수록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는데요. 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기 상층 흐름이 정체된 탓에 이 저기압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톱니바퀴처럼 제자리에서 돌면서 영하 40도 이하의 매우 찬 공기를 이 미끄럼틀 타듯이 계속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상층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이 대기 하층에서는 북서쪽의 시베리아 부근의 찬 대륙 고기압을 강하게 발달시켜서 이 우리나라로 차가운 공기를 지속해서 내보내는 건데요. 이 하층에서도 워낙 공기가 차가운 탓에 이 바다와의 온도 차가 30도 이상 벌어지면서 강한 구름이 지속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지금 서해안 눈 상황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지난해 11월에는 수도권에 폭설이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 11월 수도권과 이번 서해안 폭설의 원인은 비슷합니다. 이 대기 상층 흐름이 정체되면서 상층 찬 공기가 하층으로 계속해서 내려왔고 이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발달한 구름이 들어온 건 똑같은데요. 이 문제는 한파입니다. 11월엔 춥지 않았죠. 그러니까 대기 하층 공기는 여전히 따뜻한데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이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저기압이 11월에서는 만들어졌었는데요. 이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북서풍이 지속적으로 불진 않고요. 이 11월에는 구름대를 품고 있는 저기압이 지났던 곳이 수도권이었기 때문에 이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에 폭설이 쏟아졌던 거고요. 이번에는 한파가 더해지면서 하층에도 기온이 굉장히 낮아서 춥습니다. 이미 찬 공기가 있는 상태에서 더 찬 공기가 내려오는 거라서 저기압이 만들어지진 않고요. 이 바람 따라 북서풍을 타고 충남과 호남 부근으로 이 눈구름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바람 방향이 눈이 내리는 구역을 좌우하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현재를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내린 눈 상황인데요. 이 충남과 전북, 전남 일부에만 이렇게 눈이 몰려 있죠. 이 북서풍 중에서도 이 바람이 충남과 전북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같은 호남 지역이라도 이렇게 전남 남부 지역에서는 폭설이 쏟아지지 않은 겁니다. 자, 이 폭설이 쏟아진 곳 중에서 지금 전북 지역에 앞으로 30cm가 더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모레까지 예상되는 눈구름의 분포도 다시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보라색이 눈구름인데요. 이 충남과 호남에는 내일 밤 그리고 모레 새벽까지도 이렇게 눈구름이 계속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눈이 쉬지 않고 강하게 쏟아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강약을 반복하면서 계속 내리겠는데요. 어제 예보에서는 내일까지 전북에 30cm 이상의 눈이 내릴 걸로 전망됐었는데 이미 많이 눈이 내린 상황에서 새로 나온 예보에서도 여전히 전북에는 30cm 이상, 광주 전남과 충남 서해안에는 20cm 이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눈이 내리는 시점이 내일에서 모레 새벽까지로 늘어나긴 했지만 지금까지 내린 양보다 앞으로 내릴 눈이 더 많을 걸로 예상되는 건데요. 특히 내일까지 일시적으로는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될 때도 있을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많은 눈이 내린 곳에 또 많은 눈이 예보돼 걱정인데 아무래도 좀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무거운 습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서해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다 보니까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눈의 성질은 습기가 많은 습설입니다. 이 눈 자체가 무거운 것도 있지만 이 문제는 기온이 낮아서 쌓인 눈이 그대로 얼어버린다는 건데요. 그런데 눈이 계속 얼어버리는 상태에서 더해서 계속 내리기 때문에 이 어디가 위험한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눈이 보송보송해서 미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밟았다가 그 아래가 빙판길이 되면 그대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 눈이 쌓여 있는 곳은 특히 조심하시고요. 가능하면 제설 작업이 잘 된 길을 통해 이동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자 눈도 눈이고 오늘도 사실 꽤 추웠단 말이죠. 그런데 내일 굉장히 많이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앞서 폭설 원인 살펴보면서 이 대기 상층 흐름이 정체돼서 저기압이 이동하지 못하고 계속 상층 찬 공기를 하층으로 내려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층 일기도 보겠습니다. 한반도가 여기 있고요. 네, 이 부분이 한반도고요. 예. 잠시 색깔을 바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한반도 바로 위에 이렇게 땅콩 모양의 동그란 덩어리 두 개 예.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상층에서 정체되어 있는 이 영하 40도 이하의 찬 공기를 품고 있는 저기압인데요. 이 중에 이 왼쪽 동그란 저기압 덩어리를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을 잠시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로 이렇게 넘겨보게 되면요. 이 덩어리가 점점 내려오면서 예. 내일 그렇군요. 아침에는 이렇게 우리나라로 내려오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이 가장 추운 한파가 절정에 달하는 겁니다. 네, 내일 출근길에 옷 든든히 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한파특보가 이제 확대 강화되면서 서울에도 이번 겨울 들어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원래 추운 지역인 강원도와 경기 북동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해제되기를 반복했지만 이 서울은 큰 추위가 없었던 탓에 발령되지 않았다가 오늘 오전 10시에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이 한파특보의 기준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우선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서 3도 이하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고요. 이 두 번째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의 강추위가 이틀 이상 이어질 걸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요. 이번 한파특보에 해당 사항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내일과 모레 영하 12도로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제 체감 온도가 우리에겐 좀 관건인데 체감 온도 영하 18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추위인데 이게 사람마다 좀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이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몸이 떨릴 정도로 춥지만 이 열이 많은 사람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 사람마다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달라서 체감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그래픽 화면 보실까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수식이 있는데요. 2001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개발한 공식인데 실제 인간이 느끼는 추위를 반영하기 위해서 바람이 체온을 얼마나 빼앗아가는지를 연구하다가 만들어진 공식입니다. 이 기온과 바람으로 방정식을 풀어서 체감온도를 계산하는 건데요. 이 체감온도는 결국 바람이 좌우하는 거라서 바람이 강해질수록 체감온도는 낮아지고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온과 체감온도가 같아지게 됩니다. 이 통상적으로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으로 내려가면 이 맨살에 공기만 닿아도 따가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날이 추워지면 동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대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우선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날씨에서는 이 수도관 물속 온도도 0도 이하로 떨어져서 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물이 얼면 부피가 9% 이상 증가하면서 계량기 유리 부분이 깨질 수가 있는데요. 이 동파 사고를 방지하려면 계량기 함 내부를 헌옷이나 솜, 뽁뽁이 같은 보온재로 채워줘야 하고요. 이 장시간 외출한다면 이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놓는 게 좋습니다. 네, 미리미리 좀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한파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전망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조금 전에 봤던 상층 일기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상층 찬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내일은 우리나라로 내려왔다가 점차 이렇게 동쪽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이 모레인 금요일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10일 6시, 그러니까 새벽 6시의 그림인데요. 네. 이렇게
붉은색의 공기 덩어리들은 모두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이미 공기가 차가워진 상태에서 이 밤 사이에는 땅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이 복사냉각까지 겹쳐서 이 모레 아침까지는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에는 추위의 강도가 점차 누그러지면서 주말 이후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모레 아침까지는 추위 대비 단단히 해야 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